캔서, 암과 암, 캔서 앤 나울레지 폐암 시리즈 계속 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론입니다. 삼침 의학으로 어떻게 폐암 환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우리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여기 검색어 한글로 삼침 한 칸 띄고 입문 강좌 구글 검색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다양한 콘텐츠들이 쭉 모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우전 여기를 클릭 딱 하시면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한 영상들이 쫙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혹시 안 보신 게 있으면 골라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많은 분은 아니다. 이은규님이 서양의학의 현대적 용어 해석을 통해 삼침 의학을 밝히려는 선생님의 눈물겨운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알아보지 못한 삼침 의학이 주류로 합류하여 많은 병인에게 도움을 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규님. 그 외에 팔체질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쭉 내려가다 보면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역시 댓글은 좀 인색해. 다른 방송들을 보면은 댓글들이 활발한데 우리는 댓글이 부족해. 왜?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그건 조금부터 말씀드리고. 일단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때때로 외국에서 이렇게 시청하시다가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시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때때로 있죠.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PC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시거나 하시는데 여기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걸 좀 협조해 주셔야 돼. 여기 처음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지 않으면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기 구독이라는 빨간 글씨로 표시가 밑에 떠요.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물론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불편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은 아주 약간. 저에게 격려하시는 것은 길다. 격려의 힘은 크다. 구독자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원컨대 다른 분들에게 추천, 공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방송을 추천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등등에 많은 지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또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방송 삼침 한 칸 띄고 입문 강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현우 전 영문 여기를 클릭하시면 쫙 쌓여져 있어요. 그 중에서 골라보시면 되고요. 팟빵.com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방송. 그런데요. 역시 팟빵.com에서도 댓글은 아주 인색해. 정말 인색해. 그 이유는 제가 정후에 일단 들어가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물론 여기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공유도 해주시고 다운로드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셔요. 댓글이 너무 인색해. 여기 가장 댓글을 활발하게 쓰시는 분은 가밀로 신부님. 가밀로 신부님이 임상 사례를 밤새도록 수고하셔서 올려주시면
아니 고맙다라는 말도 좀 달아줄 줄 알아야지. 너무너무 인색해. 최근에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안 돼. 물론 가밀로 신부님은 쭉 수십 개 달아주셨지만, 자, 유튜브나 여기 팟캐스트 팟빵닷컴에서 시청하실 때 왜 댓글이 부족하냐? 그 이유는요, 저는 그 시청자 성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팟빵닷컴은 물론이려니와 유튜브 역시 구독자들의 그 연령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독자 연령대가 나이가 많으셔요. 70%가 50대, 60대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댓글에 익숙할 리가 있나. 댓글에 익숙해졌을 리가 없지. 댓글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오죽하면 얘가 펑펑 웁니까? 댓글이 그렇게 어려워. 네, 이상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사 2018년 12월 네, 이달이죠. 이달은 여기 셋째 일요일에 성목군마을 사랑의 손 테라피를 합니다. 2018년 봉사 결사를 맺는 날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총무 김인미 총무에게 010-5500-3206 문자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카풀 차량은 11시 30분에 여기 종로 3가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하는데요. 11시 30분. 카풀을 이용하실 분은 종로 3가역 5호선입니다.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날 성목군 마을은 셋째 일요일에 갈 거고요. 그 전날인 토요일 사암심 아카데미 종로 세미나가 있는 날이죠. 셋째 토요일이니까. 네. 이날은 특별히 송년회를 겸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송년회를 겸해서 하기로 했어요. 역시 총무에게 문자로 참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송년회 음식 준비, 그러니까 식당 예약이라든지 등등을 이유로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확인 좀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16일 그 다음날 일요일 봉사는 11시 30분에 여기 종로 3가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하니까 요 시간 전에 오셔서 대기해 주세요. 카풀 차량은 이렇게. 그리고 직접 오실 분들은 다음 검색에서요. 성목군마을, 청주 성목군마을 치시면 GPS 주소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11시 40분까지 제1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암과 암 시리즈 Cancer and Knowledge, 이번에는 Lung Cancer for Psalm Medicine, 사암심 의학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폐암과 사암심 의학. 먼저 영상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영상 보시면서. 폐암의 발달 진행 과정. 단기별로 발달 진행하는 폐암의 가장 흔한 형태는 비소세포암입니다. 85%가 비소세포암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5%가 이제 소세포암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주로 비소세포암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폐암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확인했지만 폐암 1기, 2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단계별로 사암침을 적용하는 요법 같이 다룰 거예요. 먼저 폐암에 비소세포암이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국가건강정보센터 암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한 글, 아주 초간단 요약. 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비소세포암이 있고 소세포암이 있는데
비소세포암이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한다. 소세포암은 대부분 발병 원인이 흡연이래요. 담배. 물론 여기 비소세포암도 흡연자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 하면 대부분 비소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폐암의 단계 1기, 2기, 3기, 4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지 오컬트 스테이지, 오컬트 단계인데요. 오컬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으로 확인해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주술사, 신비로운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컬트 단계의 폐암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폐암이다. 불가사의한 폐암이다. 폐각 내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거 자세한 건 조금 있다가. 그리고 스테이지 제로 상태의 폐암이 있고요. 그리고 1기가 있고 2기도 3단계로 나뉘는데요. 2기, 3기 역시 3단계로 나뉘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4단계는 즉 4기 암은 다른 장기로 퍼진 것. 그러면 삼심의학으로 각 단계별로의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먼저 스테이지 오컬트, 불가사의한 폐암 단계다. 이 암의 경우 객담세포 검사에서 악성세포가 관찰되지만 기관지 내시경 검사 또는 영상 검사에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초기 단계 암입니다. 그러니까 가래 하고 뱉어내면 나오는 그 가래에는 악성 암세포가 보인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 또 MRI 촬영이거나 또는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해도 다른 그 폐각 내 다른 곳에는 암세포가 발견되질 않아. 단지 객담 하며 뱉어지는 그 객담에서만 발견된다. 암세포가. 기관지 내시경 검사와 가능하면 다른 검사가 종양 발견을 위해 수개월마다 반복됩니다. 알아야 치료하지. 그러니까 서희들은 확인, 또 확인. 종양이 발견되면 치료는 병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에 따라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스테이지 오컬트에서는 주 종양은 어떤 이유로 평가될 수 없으며 알 수가 없어. 2단계에서는 가래 또는 다른 폐액 샘플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만 다른 검사에서는 암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위치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암은 가까운 림프절 또는 신체의 먼 부분으로 전염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발암이라고 가정합시다. 폐의 원발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장기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전이 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여기 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가정할 때 분명히 암 어떠한 징후가 있는 거야. 몸 안에. 암세포가 폐각 내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해. 2단계에서는. 단지 객담 검사에서만 그리고 폐점액 샘플에서만 발견이 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적군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느 곳에 자리해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요약해드리면 객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다. 임상적 특징은 별로 없다. 임상적 특징은 별로 없다. 단지 객담과 만성 기침의 일반적인 증상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지염인지 폐기관지가 약한 사람인지 또는 진짜 폐암인지 확인할 방법이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논문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대요. 이 오컬트 단계에서요. 다발성 골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환자, 노인 환자를 계속 추적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 그런데
만성 기침 가래가 있는 것에 착안해서 객담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발견됐더라. 그래서 암, 즉 폐암 환자 치료법으로 접근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참조하세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에요. 안 나와요. 보이진 않아. 병리학으로는 어떻게 판정하냐면 암종 또는 초기 침륜암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사암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디에 암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소위들은. 그런 다음에 왼쪽 폐 어느 부분에서 발견이 돼.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보이니까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항암치료 또는 수술 등등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겠죠. 그런데 수개월 동안 검사하는 동안에 사암침 쓰면 좋아집니다. 사암침 쓰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초기 단계잖아요. 이때 사암침 적용하면 거의 백발백중 낫습니다. 셀룰라 이뮤니티 and 휴머럴 이뮤니티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비정격은 세포성 면역, 즉 셀룰라 이뮤니티와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을 동시에 발현하죠. 물론 폐정격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비정격과 폐정격을 동시에 넣는 거예요. 동시에. 양쪽에 다 넣으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격에서는 소부를 보하고 폐정격에서는 소부를 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력도 약하고 소화력도 약하고 기운도 없어. 그러면 먼저 비정격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폐정격을 겸해서 양쪽에 다 놓는데 어랍쇼? 소부는 뭐가 붙어있네? 네. 비정격에서 소부를 보하는 것이 이미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정격에서는 당연히 소부가 빠지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임상적 특징이 기침 가래가 심하다. 그러면 폐정격을 먼저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정격을 놓는데 보니까 소부에 뭐가 붙어 있어. 네. 폐정격에서 소부를 사한 것이 이미 자석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비정격을 추가할 때 당연히 소부는 빠지게 되죠. 네. 그런 방법으로 여기 오컬트 단계의 암은 비교적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네, 외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잘 봐주세요. 이 단계에서 외국에서도 바로 항암 치료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확인을 몇 개월 동안 진행하거든요. 그때 환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다 주세요. 그런데 확인 또 했는데 3, 4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어. 뭐라고? 암이 아니네요. 또는 암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비정격, 폐정격으로. 그럼 이번에는 스테이지 0 단계를 보겠습니다.